역사가 있어요. 원래의 명칭은 코사인 제2법칙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두 개가 있어. 코사인 제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거든. 근데 1법칙을 원래 썼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근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코사인 1법칙은 생략시키고 2법칙만 주법칙으로 한 게 코사인 법칙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 나면 필요에 의해서 코사인 제1법칙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근데 딱 보면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 거야. 코사인 제2법칙, 즉 이 코사인 법칙이 활용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외우는 건 좀 더럽게 생겼는데, 그지? 외운 게 마치 완전 제곱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A의 제곱은 A 빼고 BC 있을 거 아니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요놈각 쓰면 되는 거야. 패턴 알겠냐? 패턴 알겠지? 자, 가릴게. 자, 한번 보자. 그러면 A제곱 했잖아. B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B 다음에 C잖아. C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 완전제곱처럼 AC를 써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요놈각을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 만약에 C제곱이 있어요. 그럼 C제곱 빼고 뭐 있다? AB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의 요놈의 대각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락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외워버려. 별거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가자. 다시 이렇게 써져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열심히 외웠는데 아무 때나 쓰면 또 시간 낭비잖아. 언제 쓰는지가 매우 중요하지. 자, 머릿속으로 잘 구분을 해보자. 사인 법칙 언제 썼다? 한 변과 양 끝각. 그 다음에 두 변과 안 끼인 각 주어졌을 때 썼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면, 지금 요 상황이 이거다. 요 변 길이를 알아. 요 변 길이를 알아. 요 각을 알아.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요 변 길이 알 수 있다. 봐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맞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어요. 또 뭐 있을까? 얘를 잘 보면 요거 너 코사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항시켜주면. 이항 좀 할게. 샥 넘어가주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마이너스 2BC 코사인의 A잖아. 그러면 코사인의 A만 딱 놔두면 마이너스 2BC로 나눌 수 있잖아. A제곱에 빼기 B제곱에 빼기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마이너스 보기가 좀 싫은데 마이너스 곱할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A를 알 수 있어. 근데 코사인 A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럼 각도 A가 60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언제 세 변의 길이만 다 주어져. 각도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때 각도 정보 하나도 없이 변의 정보로만 각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게 또 코사인 법칙이기도 한 거야. 두 가지 기억합시다. 코사인 법칙 언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세 변의 길이만 주어졌을 때 쓰는 겁니다. 그거 우리 책의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됐죠? 이해됐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얘 이제 외울 수 있겠지? A제곱은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요거를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만약에 각도만 필요해. 그럼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잖아. 맞지? 얘 안 해도 되겠네요. 이항만 시키면 되니까. 그렇지. 안 해도 되지. 근데 나는 외우는 걸 권장해. 시간이 없거든, 시험 때. 이게 이항시킬 시간이 잘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쟤는 제대로 얘는 얘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내가 봤을 땐 더 효율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되게 힘들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건데 이항시키는 거로 난 할래요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외워두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외우기도 편해요. 봐요. 코사인 A잖아. A를 제외한 변이 뭐야? BC지. 2BC. 썼던 것들의 제곱을 써. 빼기 요놈 제곱인 거야. 자, 패턴 봤냐? 코사인 A야. 요거를 제외한 변 두 개를 쓰는 거야. 2BC. 썼던 거의 제곱의 합에 요 대각의 변을 빼는 거야.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보자. 안 보고 한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코사인에 만약에 C야. C 빼고 뭐 있다? AB 있지. 그럼 뭐라고 쓴다? 분모에 2AB 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죠. 맞지? 그냥 코사인 법칙 정식은 B제곱 B 다음에 뭐 했다? C제곱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에 이거였던 거. 맞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층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연습을 제일 쉬운 거 그냥 내가 할게. 여기서 21번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가렸다. C의 값을 알고 싶대. C의 값을 두 변과 극기인 각인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C의 값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의 C랑 같은 거니까 9 더하기 16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코사인 C가 얼마? 코사인 60이지. 코사인 6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25에서 12 뺐잖아요. 그래서 13, 13. 그래서 C의 값은 루트 13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연습 좀 해보자. 그냥 연습이나 23번, 27번 두 문제만 연습해보자. 그리고 바로 실전 문제로 넘어가자. (23번) (27번) 하면서 외운다 생각하세요. A 구하래. 두 변과 끼인가. 혹시 또 코사인 120도를 힘들어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이게 제곱 이게 30. 플러스 15 34 플러스 19야. 34 플러스 15 49. 그래서 30이지. 코사인 120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죠? 이거는 34 더하기 9 곱하기 15를 49 제곱도 49잖아.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60도 20번 50번 이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냥 옆에 거 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27번은 그거 나온 거 맞지? 이건 한번 안 해봤으니까. 요 페이지 풀면서 그냥 공식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가세요. 자, A. 변 3개 주어졌네. A 값 구하라. 코사인 법칙이네. 코사인 A는 2BC, 그러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아이고, BC인데. 2BC, 2 곱하기 3 곱하기 5고, 썼던 것들의 제곱을 쓰는 거야. 빼기, 안 쓴 거의 제곱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얼마? 30분의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코사인 그래프로 찾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이렇게가 2파이까지인데 여기가 파이 180도잖아.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2분의 1 되는 게 요 꼭지점에서 60도만큼 진행하면 2분의 1이잖아. 요 꼭지점에 대응되는 게 요거지. 여기서 왼쪽으로 60도만큼 깐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되는 거지. 또는 240도도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하도 많이 미안, 태성이 헷갈렸다. 태성은 준비할 때 하도 많이 나서 앞으로 코사인이 앞단원할 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거의 외우기 싫은데 외워질 거야.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알겠죠? 3분의 4파이 말 안 되죠? 3분의 2파이 120도가 답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이제 너는 무기가 장착이 된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걸로 삼각형의 일부만 주어졌을 때 나머지 유리요소를 다 밝힐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연습 문제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면 활용도가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의 한 두세 배로 더 넓어요. 엄청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 142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42페이지 142페이지 자 8번 네가 조금 이따 해볼 건데 미리 조금 내가 얘기만 조금 하고 갈게. 이거 보고 또 오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 19 2 120인데 AC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게 두 변과 안 낀 각이잖아요. 사인 120도 분의 루트 19가 사인 2분의 A 해가지고 A가 구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냥 얘를 AC 구하라며 X라고 생각하면 두 변과 그 낀 각 맞지? 그럼 요거의 제곱 19는 예제곱에 마이너스 2배 곱한 거에 코사인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X값 바로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코사인 법칙 쓰면 다 겹쳐 사실. 그러니까 이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나랑은 조금 유명한 거 한번 해봅시다. 10번. 요 그림이 좀 유명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힘들어진 게 뭐냐면 중학도용 내용이 조금씩 나오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아주 간단한 것밖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AD의 길이가 이고 CD의 길이가 이거래. 자, 코사인 B가 8분의 1이래. AC의 길이를 구하래. 자, 코사인 B 값을 줬는데 일단 네가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원에 내접한 사각형. 중3 때 배웠던 거. 원에 내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 중학교 안 나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기 180도야. 그러니까 여기 비면 지금 요 코사인 B 값이 나와 있잖아. 여기가 뭐야? 파이 빼기 B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야. 맞니? 그럼 봐. 문제에서 AC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삼각형 아래 것보다 위에 거에서 놓으셔야 되는 거야. 왜? 두 변과 그 낀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됐어? 그 다음 또 문제가 이거네. 코사인에 파이 빼기 B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B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 단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사인에 파이 플러스 또 파이 마이너스 나오거든. 그럼 그냥 사인 그대로야. 코사인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간만에 우리 복습은 하자. 어차피 들어가는 이거 어떻게 해? 원래 원리는 그거 아니야? 둔각을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 뭐였다? 코사인에 원래는 90도 곱하기 짝수 마이너스 B 짝수 그럼 뭐다? 코사인 그대로. 그 다음에 예각만 써. 마이너스 무슨 뜻이에요? 파이 빼기 B잖아. 파이 180도 빼기 B니까 몇 사야? 2사지. 올 사인만 양수잖아. 코사인 자체가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두 개밖에 없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B는 그냥 사인 B야. 요 단에서 요 두 개밖에 안 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야. 어차피 용고는 고린고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앞에서 다시 제대로 할 거야. 요거였던 거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좋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AC의 길이를 구하라. AC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X라고 해야지. 그러면 X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16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곱한 거지. 4 곱하기 2에 코사인에 뭐가 된다? 파이 빼기 B. 이렇게 보기로 했었잖아. 이 코사인 공식 맞죠? 코사인 법칙 20에 자 얘부터 건드려 놓고 봅시다. 이게 다 곱하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B라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쫙 곱해줬는데 마이너스가 두 번 있으니까 부호부터 결정하자. 플러스라고.
됐지? 그러면 2, 4에 8 없어지니까 2만 남았어. 이렇게 된 거라고. 22예요. 됐어요? 그래서 x제곱이 22예요. x는 얼마겠어? 루트 2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죠? 좀 푸시면서 또 이제 익히도록 하세요. 8번 한번 해보세요. 8번. 8번 하신 분은 13번 또 건드리는 거.